네, 여자 사춘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우리 아름이 친구는 이제 여자 사춘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나요? 네, 저는 그리고 월경 용품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름이 친구도 내 몸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문화 친구는 어땠어요? 재밌었는데 네. 좀 어려웠어요. 그죠. 나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의 사춘기를 안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게임을 진행해야 되겠죠? 네네. 네. 자, 네 차례야. 나네. 그래서 우리 문화 친구가 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던질게요. 네. 또 2. 2. 이건데. 자, 그러면 이 질문 카드로 갔네요. 네, 자, 맞아요. 질문 그러면 카드. 네. 그럼 이제 질문 카드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한번 볼게요. 우와. 뭘까요? 몽정이란 네, 몽정이란 뭘까요? 전 모르겠어요. 문화 친구는 어때요? 배운 적이 있기는 한데 네. 뭐 꿈꿀 때 뭐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고 또 우리가 이제 사춘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몽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아쉽게도 이 아름이와 문화는 이 몽정이 뭔지 잘 알지 못했네요. 이렇게 사춘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본인이 경험했거나 혹은 곧 경험하게 될 사춘기의 변화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몽정 같은 주제는요, 부모님들께서도 생리와는 다르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제대로 아예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춘기의 변화에서 몰라도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면 좀 더 잘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남녀 공통적인 사춘기의 변화는 제외하고 제가 사춘기 남성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대부분 이제 보드게임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 어머님께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춘기 남성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내 스스로 좀 말하기가 꺼려져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지금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듯이 이 어머님이 설명하시든 아버님이 설명하시든 상관없이 누구나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충분히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 고려하셔서 꼭 사춘기 남성의 변화는 아버님이 설명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염려하시고 어머님이 설명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어머님이 설명하셨을 때 남자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여자아이들보다 사춘기가 1, 2년 정도 늦게 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키가 좀 더 크거나 힘이 세거나 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변화도 사람마다 언제 오는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우리 아이가 좀 늦나? 뭐 아니면 너무 빠른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도 스스로 걱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춘기의 모든 변화는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남성의 경우는 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남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항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고안에 있는 세포들을 자극해서 남성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난포 자극 호르몬 뭐 이런 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냥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 물질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 이런 거 정도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 남자아이들은 어른 남성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남자아이들은요, 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또 어깨도 넓어지면서 전체적인 골격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성에 비해서 좀 더 힘이나 체력이 좋아지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연히 사람마다 격차가 있겠죠. 똑같이 사춘기를 거치더라도 힘의 차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이 생식기관인 음경과 고환도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여성과는 달리 이 남성의 생식기는요,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도 이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사춘기에 음경의 크기나 모양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생식기도 모두 다르게 생긴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걱정하는 친구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음경에 있어서 이제 내가 조금 작나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오른쪽으로 휘었나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이제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는지 부모님께서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변성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남녀 공통적인 변화 부분에서 이 변성기를 다루었어요. 여성도 변성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남성의 경우에는 변성기에 좀 더 도드라지게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에 이 몸이 같이 자라면서 목 안에 있는 후두, 이 후두는 성대가 있는 곳이죠. 이 후두가 커지면서 목소리가 좀 더 굵어지게 됩니다. 또 어렸을 때는 없던 결후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결후라는 우리가 울대뼈라고 주로 부르는 곳이죠. 이 목 중간 부분에 불쑥 튀어나온 이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변성기가 찾아오면 특히 남자애들의 경우에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 안정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꼭 설명을 해주시고,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또는 이 목소리를 바꾸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학교에서 이 변성기에 변화가 크게 찾아오는 친구들을 이제 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성기를 겪고 있는 아이에게, 그리고 변성기를 크게 겪지 않는 아이에게도 이 변성기에서 오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놀리거나 차별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변성기가 지나면 이제 남성은 목소리가 또 굵어지고 낮아진다, 무조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이라고 해서 꼭 목소리가 낮아지고 굵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제 목소리 톤이 원래 높았던 친구인데 계속 변성기가 지나도 높은 친구도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요, 바로 수염입니다. 여자와는 달리 남자에게는 털이 자라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죠. 이 겨드랑이에 나는 털과 음모를 제외하고 바로 이 얼굴에 나는 수염이 있습니다. 이 수염은요, 보통 처음 자랄 때는 콧수염이 먼저 자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턱수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 수염이 자랄 때는요,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팍
탁 하고 나진 않겠죠. 듬성듬성 자라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저분할 만큼 그렇게 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쯤 이제 남자아이들도 거울을 보면서 이 면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쯤 되면은 이 면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염이 난다고 해서 꼭 면도를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수염을 남겨놓아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그런데 이제 사춘기 시기니까 스스로 얼굴을 깔끔하고 또 위생 상태가 좋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이 면도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도 방법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면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면도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기 면도기, 주로 아버님들이 사용하시는 이 전기 면도기와 이렇게 생긴 이 날 면도기가 있죠. 전기 면도기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쓸 수 있고, 아침에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사용이 좀 더 간편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초기 아이들에게 이 전기 면도기를 선물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기 면도기가 없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게 되겠죠. 미래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 면도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알려드릴 면도기 사용 방법은 날 면도기를 사용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날 면도기를 사용하시려면 준비물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바로 이 쉐이빙 폼이라고 적혀있는 이 면도 크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짜서 쓰는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젤 형태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사용해 가면서 본인에게 좀 더 맞는 것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면도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수분을 어디에 공급하느냐? 당연히 얼굴에 이제 세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겠죠. 수분을 공급하는 이유는요, 물을 적셨을 때 이 털이 좀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면도기가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샤워 직후나 혹은 샤워 도중에 면도하면 훨씬 편하다는 또 팁을 알려주셔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분을 충분히 공급했으면 면도 크림, 이걸 짜가지고 면도 크림을 면도할 부분에 발라주시면 되겠죠. 이 면도 크림을 또 바르는 이유는요, 수염을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면도 크림을 사용하지 않고 날 면도기에 칼날을 그대로 갖다 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처가 나거나 또 뭐 자극이 되고 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면도 크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면도 크림을 좀 더 발랐으면, 충분히 골고루 발랐으면 본격적인 면도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면도를 할 때는 수염의 방향으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야 된다. 어디가 맞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아이들도 이 반응이 다해요. 결 반대 방향으로 밀어야 돼요. 아니면 수염이 난 방향으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면도를 할 때는요, 이 털이 난 방향으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좀 다각도로 밀어줘야 사실은 좀 더 깔끔하게 면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는 처음 이 날 면도기를 사용하게 되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또 털 반대 방향으로 밀게 됐을 때 상처가 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사춘기 시기에는 아직 결을 따라서 면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면도까지 완료했으면 이제 좀 남아있는 이 면도 크림들을 또 제대로 씻어줘야겠죠. 그래서 면도 후에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가볍게 두드려서 또 건조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건조한 다음에는 그냥 치우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보습제를 사용해서 수분을 보충하고 피부에 그다음에 진정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뭐 애프터 쉐이브 이런 식으로 또 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면도에서 좀 더 알려주시면 좋은 점은 이 면도 전에 면도날이 너무 무디거나 아니면 달아있을 경우에 갈아야 된다는 거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쓰고 나서 면도를 하고 나면 이 면도한 면도날에 털이 또 박혀있을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사용에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면도날은 쓰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로 한번 씻어주라. 이런 팁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염과 면도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알려드릴 점은 바로 발기입니다. 이 발기란 음경,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 음경이 커지고 단단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대부분 아이를 키우면서 아실 거예요. 이 발기가 사춘기에만 처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그런데 보시면 이 유아도 사춘기가 오지 않아도 유아 시기에도 발기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춘기만의 특성이라고 사실 발기를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사춘기에 좀 더 발기가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또 발기의 원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또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설명하실 때도 아무래도 자기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 발기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 오해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발기가 일어나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발기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 발기를 하면 음경이 딱딱해지니까 안에 뼈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음경 속에는 뼈가 없습니다. 근데 동물 중에는요, 이 음경 속에 뼈가 있는 동물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람은 뼈가 없다는 점. 그래서 이 음경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고 보니까 이 부드러운 피부 안에 혈관과 신경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마치 스펀지처럼 이루어져 있는 해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음경에 있는 혈관에 피가 가득 차게 되면 이 해면 조직의 텅 빈 공간들을 피가 채우게 되는데, 그때 해면 조직이 부풀어 올라서 혈관들을 압박하게 되면 이 혈액이 음경에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발기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해면 조직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발기는 음경에 피가 쏠려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남성의 또 발기에 대해 제가 아까 오해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가장 많은 오해가 남성의 발기는 성적인 흥분으로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소변이 마렵거나 주변 온도 변화에 반응해서 발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아이들 10대 청소년기에는 생식 기능이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조화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갑자기 발기하거나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 발표해라,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발기가 되어 있어서 당황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 성적인 흥분 때문에 발기를 한다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제가 아까 유아도 발기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성적인 흥분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부모님도 아이들도 함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다뤄볼 내용은 사정과 몽정입니다. 여자는 이 난자가 될 수 있는 세포
이거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고 이 사춘기가 되면 이 세포들이 성숙되면서 난자가 나오게 되는데, 남자는 이 사춘기 때 되면 정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자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남성 생식기의 단면도 제가 가져왔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자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쪽에 있는 고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음경 밑에 이 알처럼 생긴 주머니 같은 두 개의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 주머니 두 개를 이제 음낭이라고 하고, 그 음낭 안에 있는 고환에서 이 정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정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옆에 있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부고환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부고환에서는 정자를 저장하거나 또 잘못되고 너무 오래된 정자들은 분해하고 흡수해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부고환에서 살아남아 성장한 정자들은 이제 정관을 통해서, 요 관이 있지요. 요 정자는 정관을 통해서 정관팽대구라는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좀 더 이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관팽대구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이 정관팽대구에서는요, 사정을 앞둔 정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정자들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대기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자가 이 정관팽대구에 있다가 옆에 있는 여기 이 전립샘과 그 옆에 있는 정남에서 나오는 액체 분비로 이 정자의 형태가 아니라 이 액체의 형태인 정액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 따라가다 보면 여기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사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요도로 배출된다 하면 그러면 소변이 나오는 길과 정액이 나오는 길이 같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끔 아이들도 질문을 하곤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소변이 나오다가 정액이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자가 밖으로 나오다가 소변이 같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이 우리의 신체는 또 신기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정자와 이 소변이 함께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 이제 정액이 나온다 하면은 이 소변이 나오는 길에서는 소변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소변이 나올 때는 정액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이렇게 막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정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사정 말고 이제 몸 안에 근데 이 정액이 너무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내 몸 안에 저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을 자는 도중에 정액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몽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사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몽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무조건 야한 꿈을 꾸면 몽정을 한다, 아니면 평소에 네가 너무 야한 걸 많이 봐서 이 몽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야한 꿈이든 뭐든 꿈꾼 것조차 기억을 못하는데 이 몽정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생각도 편견을 버려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정이 일어났을 때 이 아이들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되게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아직 몽정을 경험했든 아니면 아직 경험을 안 했든 간에 부모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이게 어떤 현상이구나, 내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겪는 경험이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미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렵다고 이제 미뤄두시지 말고 설명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사춘기 남성